이번 사연은 시비 걸고 괴롭히던 아주버님을 대신 커밍아웃 해주며 응징했다는 재수씨의 사연인데요. 별일이 다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8살 결혼한 지 5년 된 여자입니다. 최근에 아주버님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워낙 개방적이고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뽐내고 사는 시대이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여자치고 키도 큰 편에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를 기르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웠고 운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하고도 잘 놀았어요. 제 입으로는 말하긴 민망하지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추진력이 있는 편이라 여자애들도 저를 선망의 대상처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를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쇼컷에 추리닝을 자주 입고 다니다 보니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저는 완전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희 남편은 꽤 남성적인 편이에요. 요즘 말로 마초 같은 사람인데 근육도 빵빵하고 머리도 짧고 포마드를 바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쫙 빼입고 나타나면 경호원 커플 같다고도 말을 할 정도인데요. 이와 반대로 저희 아주버님은 엄청 섬세한 스타일입니다. 특정 연예인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전에 요리 잘하시는 분 아시려나요? 참기름이라는 유행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많이 닮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남편처럼 선도 굵고 또렷하게 생겨서 남자다운 스타일인 줄 알았더니 입을 열자마자 딱 그 말투랑 목소리가 나오길래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식당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 나름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40 넘도록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직업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옷을 입을 때도 화려한 색을 즐겨 입고 가끔 화장도 하는데요. 평소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보면 유독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티났던 게 언제냐면 제가 결혼하고 조금씩 아주버님이랑 친해지니까 저에게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자기가 이번에 수염 제모랑 피부 시술을 했는데 티가 나냐? 얼굴이 비대칭인 것 같아서 보톡스를 더 맞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헤어라인이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라운드로 머리를 다시 심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뭐가 나을 것 같냐? 등등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서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 질문을 답하는 걸 그다지 귀찮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남자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조금 특이하다고 말해본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가 딸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아쉬운 마음에 여자애들 옷을 사서 입혀보고 머리에 리본도 달고 하셨다면서 자기는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형은 그때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저희 신혼집에 와인이며 과일 같은 것들을 싸들고 종종 놀러 오셨습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주량이 많이 약한 편이라 금방 취해서 먼저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깨어보면 아주버님이 제 화장대에 이것저것 꺼내놓고 얼굴에 발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게 생각해보세요. 40이 넘은 남자가 키도 180이 넘는데 화장대에서 조용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남편이 금방 들어와서 아주버님을 데리고 나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제 화장대를 보고 간 다음 날이면 저에게 브랜드 좀 알려주라면서 연락이 오곤 했어요. 모르는 척 친절하게 화장품 브랜드를 적어줬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남자들 중에서도 뷰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하냐며 가볍게 넘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군요. 차라리 그냥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괜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걸 느꼈는지 아주버님도 저만 보면 괜히 틱틱대더라고요.
남편이 독감에 걸려서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대신 받았더니 왜 전화를 대신 받냐면서 꼬라지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아파서 그런다. 무슨 일 있으시냐 했더니 애가 아프면 진작 말을 해야지. 와이프가 남편 내조를 어떻게 하냐고 또 꼬투리를 잡는데 완전히 신우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 다음 명절 때 시댁에서 음식을 하는데 시어머니랑 제가 앉아있는 곳에 굳이 와서는 음식은 엄마가 하는데 맛있다고, 요즘 여자들은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학원을 다니던가 해서라도 배워야지, 너무 게으르다고 괜히 비꼬고 가기도 했어요. 진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저를 이렇게 대놓고 까내린 적이 처음이었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께 따로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내심 꺼렸던 것 같다.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살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그러시다면 충분히 그 자체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고도 말했죠. 이때는 진짜로 감추는 것 없이 진솔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단칼에 자기를 어떻게 봤던 거냐며 저에게 불쾌하다고 표현하더군요. 자기가 아무리 좀 꾸미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알아서 낙인 찍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완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굳이 들쑤실 필요도 없고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촉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숨기려고 할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편해지면 얘기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영을 전공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집 근처 수영장에 강사로 취업했다면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운동을 하려던 차였는데 친구가 그런 일을 한다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했죠. 오랜만에 보니까 애가 완전히 예전과는 다르게 인물이 훤칠해져서 제법 잘생겨졌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냐, 뭐 좋은 일 있었냐 하고 물으니까 전 여자친구랑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일이 생겨서 헤어졌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성형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름 자기 스스로는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한 거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길래 힘 좀 내보라고 응원해주면서 수영장 3개월치를 등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잘생긴 강사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줌마 수강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자기가 인기 있는 걸 아는지 수강생 한 명 한 명 더 신경 써서 봐주기도 하고 끝나고 맥주도 한 잔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 번씩 어울리면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고 남편 생일이라 퇴근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도 안 하던 양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니 오늘 남편 생일이니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온갖 성질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친한 척인가 싶어 거절하려 했지만 그랬다가 온갖 꼬라지를 또 당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본 아주버님은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안 본 새 더 예뻐졌다느니 요즘 뭐 좋은 일 있는 거 아니냐면서 칭찬을 쏟아냈고 저는 왜 그러나 싶어서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운동하냐고 하길래 그냥 간단하게 러닝이랑 수영 좀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수영 얘기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는 식으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처음은 아닌지라 당황스럽진 않았지만 뭘 원하는 게 있는 것만 같아서 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요즘 몸이 둔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 좀 하려고 한다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수영 강사라 집 주변으로 다닌다고 얘기를 해줬죠. 남편은 형 원래 물을 무서워하는데 수영을 하려고 하냐고 물었고 아주버님은 남편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자기도 이번 달부터 같이 다녀도 되냐고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서 버럭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한 척하면서 들이대니까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또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났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운동이 더 잘 되고 재밌기도 하니까 따라가고 싶다고 막대를 썼고 전 하는 수 없이 같이 다니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옛날로 돌아간 듯이 저에게 연락을 자주 했는데요. 어떤 수영복을 사야 할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몸매가 좋은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어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날 아주버님은 저를 따라 수영장에 왔어요. 근데 원래 수영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조용히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자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빨간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운동을 원래도 하던 사람이라 몸은 좋았는데 너무 여성스러운 빨간색을 입고 오니까 제가 보기에도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활달한 성격이라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고 특히 제 동창에게 연신 칭찬을 하면서 호감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동창은 저희 집안 사람이다 보니 더 예의를 갖춰서 깍듯이 대해주면서 한 번이라도 더 봐주려고 노력했고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은 엄청 열심히 하는 척 수업에 집중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도와주거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서 편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일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안면도 트고 친해졌을 무렵 수업 시작 전에 아주버님이 먼저 오늘 수업 끝나고 술 한잔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동창은 그날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 엉겁결에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거기 끼었다가 피곤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웬일인지 저에게 피곤하면 먼저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저를 부추겨서 뭔가를 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꽤나 쿨하게 보내주는 걸 보니 좀 이상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계속 붙잡혀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무리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동창에게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같이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와서 완전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동창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저랑 따로 연락을 많이 하던 사이는 아닌데 회식 이후에 연락이 온 걸 보니 너무 쎄해서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4통 5통을 걸어도 동창은 영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수영장에 전화를 해보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한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애가 원래 엄청 건강한 친구고 이 일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편이라 아무리 아파도 강습을 뺄 아이가 아닌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제가 빠지고 회식을 하러 간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들 들떠 있었고 분위기에 취해 앉자마자 막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유독 아주버님이 제 동창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더랍니다. 원래는 강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좀 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들어보기도 하는데 동창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 쪼르르 따라와서 붙어 앉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다른 곳에 앉으면 또 따라 붙고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이러나 보다 싶어서 아주버님만 보고 3, 40분 넘게 대화를 해줬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동창도 좀 짜증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좀 부담스럽다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토라진 듯 구석에 가서 어두운 분위기를 뿜으며 있었다더라고요. 동창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아서 그만 일어나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아주버님이 대리 불렀으니까 타고 가라고 하면서 굳이 차에 태우려고 했고 동창은 걸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응급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응급실까지 따라와서 자기 옆에 있으려 하길래 저한테 전화를 미친 듯이 했던 거였고 하루 종일 몸이 욱신거려서 전화를 못 받았던 거였대요. 그러면서 제게 도대체 아주버님 왜 그러시냐 거의 집 주소를 알아내겠다는 태도로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창에게는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아주버님 만나서 단도리를 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랑 아주버님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은 제가 미리 들려준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만약 형이 정말 그런 거라면 따끔하게 한 소리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아주버님 얼굴을 마주했죠. 아주버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제 앞에 앉았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밥이 없냐면서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제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 친구 왜 괴롭히신 거예요?
그러자 동그랗던 눈이 점점 찢어지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고 그러냐고 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길래 옆에서 케어 좀 해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던 건데 누굴 이상한 사람 만드냐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주버님 취향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어제 아주버님이 하셨던 그거 스토킹이다. 예전에 제 방에서 화장품 훔쳐 바른 것도 그렇고 평소에 화장하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취향은 알겠는데 제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라 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언제 화장품을 훔쳐 발랐냐고 싸구려만 바르면서 조도 안 갖는다고 받아치더라고요. 싸구려는 아주버님 태도가 싸구려고요. 제 앞에서는 아닌 척 모른 척 하시면서 막상 뒤에서는 구린 짓 다 하셨잖아요. 혼자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짓을 왜 하냐고요. 만약에 친구가 진짜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감추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고 계속 감추려고만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히스테리 부리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많이 참았다. 가스라이팅 하는 습관 당장 갖다 버리지 않으면 진짜 쌍욕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줄 알아라. 내 주변 사람 건드린 거 당장 사과하고 쪽팔리지 않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기분이 나빴는지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고쳐질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두었어요. 다음날 아주버님이 수영장에 오기 전 말을 듣고 있으니 사람들도 그때 기억을 엄청 안 좋게 가지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강사가 잠깐 바뀌니까 너무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이 와서 친한 척을 하니까 단체로 씹어대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인 척하니까 역겹다. 저렇게 물을 흐리는 놈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냐 하는 식으로요. 아주버님은 못 들은 척 수영을 하려 하다 감정이 벅차올랐는지 중간에서 뛰쳐나갔고 저는 뒤따라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추면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셔라. 그쪽 취향 때문이 아니라 그걸 감추면서 가스라이팅하는 태도 때문에 욕먹는 거다 라고 팩트를 날렸죠.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풀이 죽은 태도로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제가 남자고 아주버님이 여자 같았을 거예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울길래 제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리고 동창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수영장은 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준 아주버님은 더 이상 찍어 누르려는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기의 미성숙한 자아를 인정할 수 있게 상담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상담을 받으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든 당당하게 살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줬고요. 아주버님도 그 말에 조금씩 자기를 내려놓고 달라지려 하는 중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 하니까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려고요. 언젠가는 아주버님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